경기 중에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이성을 잃는다든지 막 그래서 막 거친 플레이를 해서 뭐 퇴장을 당한다든지. 네. 예를 들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멘탈 강한 친구들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 지도자도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요. 근데 지도자, 특히 헤드코치 감독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딱 간단 명료하게 하면 나 외로워 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지만 리더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가 누구한테 없으니. 얘기할 수 없고. 그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궁금한 게 첫 상담했던 사례 기억나세요? 그쵸. 좀 어떻게 영업을 성공해서 어떻게 상담이 연결됐었는지 한번 에피소드가 있다면. 안 선생님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근데 그때 지금 창피한데 상담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최고의 상담을 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갔는데 이제 버벅버벅 됐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선수랑 부모가 알면서 약간 속아준 1대1 상담이었어요? 아니, 개인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해서 이제 한번 상담으로 끝났죠. 그때가 굉장히 창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과정이 저한테 좋은 자양분이 됐죠. 준비가 많이 됐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약간 상담 사례가 있을까요? 여자 축구 선수였는데 그 선수 상담을 해서 그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됐고 되게 유명한 선수가 돼서 보람된 게 아니라 그때 상담을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줬고, 그리고 대학에 갔고, 또 대학에서 제가 그 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그때 또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선수가 축구를 그만두고 약간 안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서 지금은 경찰관이 됐어요. 와. 그런 친구도 있고, 또 하나는 프로 산하에 있는 U18 선수였는데 축구를 그만뒀어요. 상담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서 제가 알려준 심리기술 전략을 활용해서 정규 1등도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되게 좋은 과에 진학도 하고 되게 많죠, 사례. 그래서 막 사실 제가 칼럼을 쓸 때도 유명한 선수에 대한 칼럼은 잘 안 써요. 그분들과 했을 때도 매력이 있지만 저는 약간 좀 덜 유명하지만 그들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선수들이 인간적이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고 네. 그들은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미 많은 부와 명예,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좀 덜 유명한 친구들을 이제 더 비춰주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만약에 이 선수 정말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롤모델이야 하는 선수가 있다면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성남FC에서 뛰고 있는 한석종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상화 박사의 많은 것을 가지고 훔쳐간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 시절에 만났고 그 선수 멘탈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작년에도 200일 이상 팀 훈련만 하면서 정식 리그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무너지고 흔들리고 좋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수는 한결같이 터프한 멘탈을 유지해줬고 그래서 좀 주변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뛰진 않지만 되게 행복하게 축구를 한다고 해요. 전 그걸로 되게 만족해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가 갑자기 막 드라마처럼 막 엄청난 활약을 하고 뭐 막 그것도 희열감이 있지만 이렇게 배운 것들을 선수, 그다음에 삶에 잘 적용했을 때 그게 더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해진 게 제가 궁금한 게 많네요. 하나 궁금해진 게 선수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꼭 선수만 필요한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분들도 시즌을 치르다 보면 상당히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멘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도자도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요. 근데 지도자, 특히 헤드코치 감독이 필요해요. 팀교육을 가면 이제 마지막에 감독님과 이제 어떤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이유는 감독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겨요.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딱 간단 명료하게 하면 나 외로워 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지만 리더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가 누구한테 없으니. 얘기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압박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선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요즘 상담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심판도 상담을 받아요. 그래요? 심판도 똑같습니다. 경기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심판분들은 판정 이런 것 때문에 경기장에서 무조건 욕을 잘하든 못하든 항상 욕을 먹는 예를 직업이잖아요. 들면 뭐 감독과 선수들은 응원하는 어떤 팬이 존재하지만 심판은 그렇지 않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도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멘탈 관리 통해서 좀 양질의 판정, 좋은 효과적인 판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 상담 사례도 꽤 많고. 이거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영업 비밀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러면? 똑같아요. 심리 검사지 체크해 보면 그 선수, 지도자, 그다음에 심판들이 어떤 즉 부족한 심리 요인을 도출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되죠. 방법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스포츠 심리학이 성공학이라고 불려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기질, 어떤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론적인 게 다 요즘에는 막 아이돌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굉장한 어떤 압박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되게 사업가들도 많이 받고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심리학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심리기도 전략들을 현대인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 암시, 이미지 활용, 뭐 불안 관리, 목표 설정, 뭐 되게 많은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남아야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준비했던 질문은 아닌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 저도 모르는 부분이어서 궁금해진 건데 경기 중에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이성을 잃는다든지 막 그래서 막 거친 플레이를 해서 뭐 퇴장을 당한다든지 불필요한 플레이를 해서 그런 선수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멘탈 강한 친구들은 축구로 예를 들었을 때 90분 동안 감정의 어떤 파도가 시냇물처럼 잔잔해요. 심판의 오심, 연속적인 실수, 상대팀의 도발, 그 팬들의 야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등 내적 외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 왜냐면 그런 어떤 내적 외적 요인에 반응하게 되면 감정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즉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집중력 뭐 이런 또 다양한 또 심리 요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멘탈 강한 친구들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 어느덧 이 직업인으로서 8년 차를 맞이하셨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박사님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이런 건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 전문가로 먹고 살 수 있구나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을 갖고 저렇게 놀 수 있구나 정도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계속 유지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치를 제가 딱 정확하게 자식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딱 간단 명료해요. 스포츠 현장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제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매년 많이 발생해요. 그건 스포츠 심리학의 이론으로도 풀지 못하고 저는 요즘에 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외국인 누구 학자가 있다는 걸 물어보고 싶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내가 풀지 못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좀 알려줘.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풀지 못한 문제들이 매년 이렇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숫자로 해볼까요? 만약에 10점 만점을 매긴다면 나는 한 몇 점 정도인 것 같을까요? 몇 점 정도 맞냐고? 네,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7점? 이 업으로 먹고는 사니까 7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약간 번외 질문인데 그 축구 선수 이상우와 스포츠 전문 상담사 이상우 중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누가 더? 스포츠 전문가 이상. 선수 때도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팀이 이기고 내가 골을 넣고 뭐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인기를 얻게 된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이 행복이 더 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제가 축구 선수였다는 걸 잊고 살아요. 축구 선수였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걸 그냥 완전히 그냥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포츠 심리 전문가 이상우 박사님을 만나서 스포츠 심리 전문가라는 직업 그리고 축구 선수들에게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끝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끝인사요? 이런 영상을 그래도 좀 여러 번 찍었는데 오늘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 훌륭한 스포츠 전문가가 많이 배출돼서 왕성하게 활동해서 이 시장이 더 커지고 뭔가 좀 가치가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